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. 흑호, 검은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운을 받아서 새해는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를 마무리하셔야 하는 이수혁 주미대사를 만나서 새해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. 반갑습니다. 예. 새해 이민년이 시작이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세 가지만 들라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. 예, 한미 정상회담 그 후속 조치로서 거기서 합의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합의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또 이행해야 될 것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하는 거고, 또 이제 남북한 관계 또는 미북 관계, 한미 관계에서 양자적 그런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양자적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좀 마무리할 때 같이 시원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,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민들,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, 제 동포, 또 우리 국민들, 이런 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편하고 안전하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우리 대사관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것이 지금 마무리해야 될 세 가지 사업일 것 같습니다.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선을 위해서 이 미주 지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1월 8일까지 마감해야 하고 2월 말에 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. 그런데 유권자 등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투표율도 높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.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등록률과 투표율을 높이시려 하는지요?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외 미국에 있는 그 우리 국민들, 재국민이죠. 재국민들이 약 한 85만 명이 유권자로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중에 지금 지난 12월 20일까지 등록한 숫자가 2만 2천 명입니다. 그래서 약 2.6%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일이 며칠밖에 남았지 않은데 이 수준이라면은 굉장히 그 유리 저조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그 제 유권자들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경로로 각 영사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미국 영사관과 이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있는 제 국민들이 좀 자기 권리니까 선거권은 그 권리니까 권리를 행사해서 차기 5년을 담당할 대통령을 유능하고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그렇게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, 대사로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? 각각의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도 좀 허용을 하고 투표소도 좀 더 많이 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이번에도 이제 실현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계속되고 있고 매 선거 때마다 지금 반복돼서 그런 제 국민들이 불평하는 것들이 있는데, 현실적으로 이 제도라는 게 또 한 번 있는 제도를 또 더 개선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경우를 봐서 투표율들 보고 차기 대선 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는 유권자들이 그 투표권의 그
신성함과 중요성들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다만 불편함 때문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참 유감이고 뭐 해명할 다른 특별한 논거를 제기하기도 뭐한다. 하여튼 이번에 그 투표율들을 보고 다시 정부가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. 네,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기하신 다음부터 종전선언안을 성사시키는데 대사님도 매우 주안점을 주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과연 그 여러 가지 상대 네 당사국들이 있어서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뭐 남북 관계도 있고 미중 관계까지 네 당사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시는 3월 8일 이전에 과연 이 종전선언을 성취할 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지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종전선언이 과연 임기 내에 내년 3월 또는 5월 전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북한한테 지금 달려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한국 당사자라고 하면은 정전협정 당사자라면은 한국, 북한, 미국, 중국인데 나머지 북한을 뺀 나머지 3개국은 이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이 뭐 가타부타 분명한 입장을 지금 내놓지를 않고 있어서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연방의회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엇갈린단 말이에요.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법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여 명이 코스폰서가 된 반면에 또 우리 한국계 의원이 앞장서서 또 연판장을 돌려서 공화당 의원들이 35명이나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또 대통령에게 찍는데 대사관에서도 뭐 그런 의원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? 여기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들 또는 언론인들, 학계 전문가들 다 해가지고 종전선언의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해왔고 미국 행정부도 한국 정부와 같이 가겠다 해서 이제 공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유감을 가질 것은 없습니다. 미 행정부. 다만 의회는 지금 이 미국 정치라는 게 우리 다들 알고 있듯이 재작년 그 선거 이후에 극렬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파적 대결들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. 다만 이게 이제 특히 언론에서 한국 언론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낸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지하는 그러한 서한에 또 대항해서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당연히 또 그 반대하는 의견을 당파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마침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 더 언론에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죠. 언론의 속성이 또 그런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찬성은 그 의원들의 그 서한은 묻혀버리고 그런 거였는데 뭐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그런 것도 다 파악하면서 한국 정부와 종전선언 같이 가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대사의 영역이 바깥에 있는 정파적 투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. 박지원 국정원장도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국이 좀 담대하게 백신을 북한에 제공을 하면은 북한도 좀 뭐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백신 협력이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지 않나. 그게 언뜻 보기에도 조금 서로가 필요한 걸로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. 지금 문제는 모든 대북한 그 제안이라는 게 우리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안할 것은 다 제안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북한 문제를 수십 년 들여다보고 또 관여해온 직업외교관 출신으로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뭐 제안이 해야 될 제안을 못했거나 그렇습니다. 백신 문제도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. 근데 문제는 북한이 아직 수용을 의사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. 지금 북한은 뭐
백신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, 예. 그리고 있고 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서 교류도 차단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동포사에서는 이제 한국 정치권이나 또 심지어는 이제 준비대사한테도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헌법에 불합치 판정까지 나왔는데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9월 말까지 아마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얘기인데 그 전에 법을 개정을 해야 돼도 좀 문제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리니까 미주 한인 우리 그 차세대 자녀들은 계속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9월 달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대사님이니까 한국 정치권 또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빨리 집권 여당이 지금 180석이나 뭐 여권 전체가 180석이나 되는데 이걸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이제 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빨리 막을 수 있는 걸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.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20년 9월에 내려졌고 그게 이제 헌법 불합치 그 결정에 이제 해소해야 되는 그 시한을 2년 두었기 때문에 2022년 9월 말입니다. 아직도 이제 뭐 9개월여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동안에 지난 5월과 6월에 입법 예고를 했고 또 공청회도 해서 대개 의견들이 이제 수렴을 해가고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의 그 경험을 볼 때 입법이라는 게 좀 컨트로버셜하고 의견들이 조금 다른 것들은 입법이 실현되는 데는 시일이 소요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뭐 크게 컨트로버셜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것의 그 악용될 소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조건을 더 붙여야 되고 중대한 그 사익의 침해다 하고 그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소명해야 될 조항 문제. 이제 누구나 국적 이탈 해주시오. 늦었지만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조건을 넣어서 엄선해서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탈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또 출연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9월 30일까지 2022년 9월 30일이니까 한 9개월 더 기다리면은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입법 한류 바람이 상당히 지금 뭐 미주 지역에서도 거세고 그러면 우리 한인 차세대들의 한국 진출이나 또는 또 우리 한국 또 뭐 취업난도 젊은 세대들의 미국 진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게 한국인 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도 대사님이 제리 코넬리 만나서 좀 독려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겉돌고 있거든요. 아무리 진전도 없었는데. 그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는 지금 10년간 대사관에서는 많은 그 재원을 들여서 컨설턴트를 쓰고 있고 10년간 해왔습니다. FTA에서 이제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전문직 쿼터를 포함시켜서 한국 국민들 여기 유학생들 졸업하고 나면은 단기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침 또 미국 법이 개정돼 가지고 FTA에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게 또 마침 또 우리가 한미 FTA를 할 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놓쳐버렸어요. 그럼 미국에서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국민들한테 쿼터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그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변화 또 미국 국민들의 정서 이민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불리하게 외국인 이민자들한테 불리하게 했기 때문에 참 단독 입법으로 한국을 예외로 하는 단독 입법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
문제에 봉착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고민을 하고 여러 의원들 얘기도 듣고 또 미 정부하고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론은 참 쉽지 않은 문제다. 지난번에 제리 코놀리 그 의원 지금 이 법 발의한 주도하는 그 의원이신데 굉장히 친한적이고 그런 분인데 좀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렇게 낙관적인 것 같은 인상을 받지를 못했어요. 그런데 그건 뭐 저도 2년 동안 분위기를 파악해온 결과고. 그래도 이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공화당도 합법적인 이민자 인력 수급에는 상당히 또 찬성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2022년 11월 초 중간선거 이전까지가 마지막 또 기회가 아닐까 당분간은. 그래서 아마 그건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모 상원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관제에도 초대를 해가지고 둘이만 만나면서 좀 이 필요성을 해서 그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데 힘을 이제 모아야 되는 문제지 않겠어. 우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도 지금 10년 동안 못 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아주 그냥 그걸 굉장히 그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 의원을 찾아보기가 좀 왜냐하면 여기에 그 동안에 이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이민 정책에 대한 굉장히 그 거센 그 반대하는 입장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저조됐어요. 그래서 발의안에 서명하신 의원들이 지금 현재는 한 30여 명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서 참 대사로서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은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오중에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1년 동안 더 열심히 상하오 의원들 만나가지고 좀 새를 규합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이제 E4 비자인데 이건 이공계 STEM, 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Mathematics 그 분야의 관련자들의 한시적인 영주권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교민들 중에서 스템에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템 분야에 경영학들하고 다 들어가요.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좋은데 네, 또 교민 사회에서도 또 그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지. 그런 의견들도 또 개진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항상 컨 앤 프로가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되게 콘 하는 쪽에서 의견들이 또 개진되면은 또 컨센서스가 없는 문제 같이 또 붙여지기도 하고 해서. 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주미대사관 측면에서 이 2022년 새해 어찌 보면 이제 또 임기가 이제 마치실 때까지 이것만큼은 꼭 좀 해냈으면 좋겠다. 우리 동포들을 위한 또는 한국의 젊은층을 위해서 어떠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? 동포들을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전문직 쿼터 문제를 하여튼 가부간의 결론을 내년 중에는 좀 내리면서 근데 그게 뭐 비관적으로 내린다는 전제가 아니고 실현이 되도록 근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금 대사관 전 직원들에게 나도 대사로서 독려도 하고 더 활동을 강화하자는 그런 주문하고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지난번에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해외의 그 원자력 그 협력 그런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큰 프로젝트들이 각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우주 과학 분야의 협력 여러 문제 또 의료 협력 문제
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먹거리와도 관계되어 있고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그런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. 그걸 주민대사로서 새해에는 더욱더 그 몇 가지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5월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제 국민들도 특히 재미 그 교민들도 다 하지만은 미사일 협정을 소위 RMC라고 하는 그런 그 한미 간의 자발적 합의를 터미네이트하는 종료시킨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큰 거거든요. 다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리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국익에 미친 영향이 매우 심대한 것처럼 그것처럼 아까 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꼭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미 간에 모종의 합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외교력을 집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정부가 내년 5월 달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새 정부가 와서도 꼭 챙겨야 될 그런 어젠다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미 특히 경제, 과학,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지게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